오늘은 제가 미국 산부인과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. 저는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한국에 해외 장기 체류 보험을 들어놓고 온 상태였어요. 그래서 안타깝게도 산부인과 보험이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. 중간에 현지에서 보험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11월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또 사람 일이 그렇게 되나요? 저는 8월 말에 임신을 했고 11월이 되기 전에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? 미국 의료비가 어마어마하다고. 그래도 무작정 걱정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산부인과를 먼저 소개를 받았어요. 그런 다음에 거기에 찾아가서 캐시딜이 있는지 물어봤어요. 어디든 그렇겠지만 캐시딜이 되는 곳으로 찾아서 가면은 의사 선생님과 저랑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먼저 선생님을 추천을 받고 거기 가서 캐시딜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를 추천해요. 저는 최근에 출산을 했던 여러 지인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갔어요.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 모두 다 여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믿음을 갖고 여기로 처음 방문을 했어요. 되게 떨리더라고요. 이곳의 좀 특이한 점은 저는 유명하다는 닥터 아이비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이 사람한테만 받을 수는 없어요. 그냥 돌아가면서 출산 전까지 8명의 선생님 중에 저랑 스케줄이 맞는 선생님을 다 진료를 본 뒤에 제가 아이를 낳는 날 그 병원에 당직하고 있는 선생님이 들어와서 아이를 받아주는 거예요. 처음에는 좀 그 시스템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되게 괜찮았어요. 왜냐면 선생님 8명 다 대부분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출산 스케줄을 선생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맞출 수 있는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첫 방문에 무작정 찾아가서 예약을 했고 9주 이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9주 때 다시 방문을 했어요. 처음에 갔더니 이렇게 체중도 재고 간단한 검사를 한다면서 한지 같은 가릴 수 있는 종이 한 장을 주고 파리하고 누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뭘 하나 했는데 혹시 몸에 혹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한다면서 이렇게 그냥 뭐 약간 이렇게 톡톡 치시더라고요. 제가 생각한 한국의 진료 방식하고 조금 달랐어요. 그리고 제가 처음에 찾아간 선생님이 너무 인기 선생님이라서 처음에만 운 좋게 만날 수 있었고 출산하는 그날까지도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도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좋은 편이었어요. 2주 정도 뒤에 집으로 빌지가 도착했어요.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여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 이거는 피검사 비용이에요. 처음에 가면 피검사를 매번 하거든요. 그럴 때마다 이제 피검사 비용이 따로 청구가 돼요. 요게 215불 나왔고 이게 아마 그 초음파 가격이 매번 갈 때마다 이게 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그리고 990불은 뭐냐면 그 병원에서 캐시딜로 하던지 뭐 보험 처리를 하던지 요 병원 자체에서 제가 체크업 갈 때마다 사용하는 시설비 근데 뭐 사실 시설비라고 해봤자 뭐 없어요. 그냥 잠깐 침대에 눕는 정도 그리고 그 체중계 재는 거 그리고 선생님 만나는 거 그 비용이 이렇게 해서 4번을 내야 돼요. 이거는 완전히 그 애 낳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 선생님을 만나는 비용인데 사실 선생님을 총 몇 번 보죠? 한 8번 정도밖에 안 보고 한 1분에서 뭐 5분 정도 만나요.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는 그 4번을 내야 어쨌든 병원을 다닐 수 있는 돈이에요.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제가 그 보험이 있기 전에 냈던 비용이 이만큼이에요. 보험을 꼭 들어야 합니다. 그리고 저는 35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니프티 검사를 진행했어요. 이거는 제 선택에 의해서 한 건데 집에 청구서가 날라왔더라고요. 전 처음에 이걸 잘못 보고 1341불인 줄 알고 되게 놀랐어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캐시로 하니까 1341불을 할인해준다는 뜻이었대요. 되게 할인을 많이 해주는 느낌이지만 어쨌든 니프티 검사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2달간 캐시딜로 딱 2번을 갔고요. 그 후에 11월 1일날 새로운 보험 플랜이 열린다고 해서 바로 찾아가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. 이거는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요.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. 그래도 재차 꼭 확인하세요.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요. 사설 초음파 센터예요. 미국은 워낙에 초음파를 자주 보여주지 않거든요. 그래서 조금 불안한 때도 있고 가끔씩 배가 아프거나 뭐 이럴 때 좀 무섭잖아요. 그럴 때 가기 좋은 곳인데 여기는 초음파만 하는 곳이에요. 그리고 저는 지인을 통해서 그루폰에서 이 티켓을 구입하면 좀 더 싸게 갈 수 있다고 해서 40불 정도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시설 너무 괜찮고요. 깨끗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히 병원은 아무래도 좀 아기의 건강 상태 위주로 본다면 여기는 엄마에게 아기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의료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아요. 그냥 아기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뭐 요런 모습 정도 손가락 뭐 이 정도 확인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는 뱃속의 아이 모습을 충분히 보다가 나올 수 있어요. 여기 정말 강추해요.
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임산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임당검사 그날이 왔는데요.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꼭 한 방에 통과해라, 안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너무 힘들다 뭐 그러더라고요. 잘못하면 하이리스크 병원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고 저 굉장히 떨렸는데요. 무사히 잘 마쳤어요. 힘 빠진 화가만. 임당검사 전날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.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러고, 어떤 사람은 너무 공복으로 갔다가 저 음료를 먹으면은 혈당 지수가 팍 올라가가지고 좀 아침을 먹어야 된다 이러는데, 미국 의사 선생님은 조금 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먹고 갔어요. 아니 요즘 조그만한 주사 밴드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이렇게 해주죠? 테이프 떼는 게 더 아파요. 그렇게 또 이런저런 검사 끝에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. 어느 날 집으로 또 알 수 없는 그 청구서가 도착했더라고요. 이게 그때 바로 내면 덜 아까울 것 같은데 한참 지나고 무슨 검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서를 받으니까 매번 조금 억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. 병원에 문의를 해봤는데요. 이게 산전검사 했었던 게 이제 날라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저 이거 한국에서 보건소에서 공짜로 하고 왔고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, 미국 산부인과랑 한국 산부인과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초음파를 자주 안 해주더라고요. 한국은 친구들 보니까 뭐 조금만 아파도 가가지고 초음파하고 확인하고 이러는데 미국은 그렇진 않았어요. 이게 제가 보험 처리를 하고 나서 초음파를 했던 첫 빌지고요. 보험 처리하고 내는 비용이 40불인데 200 몇십 불씩 내다가 요거 내니까 뭔가 좀 되게 공짜처럼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또 막달이 되기 전에 해야 될 게 병원에 사전 방문해서 서류 작업을 꼭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 하러 간 김에 병원도 좀 살펴보고 설명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병원은 미리 신청을 하면은 투어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어요. 이때까지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리 방문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. 미국 그 산부인과는 여기 분위기가 그렇게 뭐 애 낳는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. 병원 1층에 갔더니 이런 알 수 없는 기념품 가게가 있더라고요. 남편이 애를 낳으면 이런 보석을 사주는 건가요? 아이가 돌을 지나버린 이 시점에 이거를 업로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너무 늦어져서. 근데 혹시라도 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업로드를 하게 됐어요. 이게 지나고 보면은 정말 별게 아닌데 그 당시에는 괜한 걱정이랑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일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참고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. 그리고 무조건 11월 1일에 보험사와 잘 설계해서 자기에게 맞는 플랜을 찾으시길 바랄게요.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